반갑습니다. 오알입니다. 우리 오늘은 상반기 수학 실력 진단고사. 이게 뭐야? 결국에 현실 즉시 고사였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각 문항마다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공식, 그 위주로 내가 요 핑크 색깔로 먼저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볼 테니 이 공식을 적어놓는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 좀 처음 보는 공식 같아요 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주어져 있었던 공식을 좀 체크를 하면서 해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 01번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먼저는 뭔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찾을 수 있었던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써야겠네. 우리가 두근 예를 들어서 AX제곱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할 때 이때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결국에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아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와 같아요. 요런 애들이 있을 거고 고로 우리는 이 알파 베타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는 애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기 있었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요 값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또 요런 애들이 있었지. 알파 세제곱에 베타 세제곱은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에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문제 이 두 가지 상황으로 힌트를 찾아놓고 한번 풀이를 볼 건데 보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두근의 합. 네, 최고차가 지금 1이니까 너는 4 되겠다. 또 알파 베타. 그럼 너는 2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거고 주어져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상황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넣겠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4 그리고 2네. 3의 2의 4 그래서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 4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도 되지만 지금 두 개의 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얘를 만약에 4로 묶었어. 그러면은 이 친구라고 할게요. 4의 세제곱에서는 4가 묶인 거기 때문에 16이 남겠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면서 4 곱하기 10으로 우리가 계산해준 값 자체는 2번이 되겠다. 네, 우리가 4의 세제곱에서부터 요 전개에서 구해줘도 되는데 수에서부터도 똑같이 공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인수가 보인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값들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놓으면 시간 단축에서 당연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두 번째로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가볼 건데 연상 같아 딱 봐도 이거 잠깐 끄고 갈게요. 연립방정식에서의 해가 그러면은 이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니까 굳이 뭔가는 쓰지 않겠어요 아직. 예를 들어 가지고 2의 x-1은 3분의 2-y니까 너네 두 개는 4-2y여서 3x-3이야. 그래서 너는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 또다시 우리가 3분의 2-x는 z 플러스 3이야 하면은 또다시 y, z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서 더해주면서 꼴들을 바꿔줄 수도 있겠는데 나는 좀 이렇게 갈래.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면은 연산이니까 우선 그냥 요거에서는 정리를 할게요. 지금 주어져 있었던 요 준식이 결과적으로는 같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2의 지금 x-1, 3의 2-y, z의 플러스 3이라는 값은 동등한 어떠한 값을 체크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 지들 값이 똑같다며.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요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은 x-1이라고 하는 애가 k 플러스 2요.
또 E-Y라고 하는 애는 뭐 3K요. 요거 2가 아니라 2K겠다. 네, 2K. 그리고 Z도요. 마찬가지 Z 플러스 3이 K요. 이렇게 식으로 가게 되면은 X는 지금 2K 플러스 1이 될 수 있겠고 Y라고 하는 애들은 뭐야?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Z라고 하는 애들이 K-3이 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두 번째 준식에다가 넣을게. 즉 X라고 하는 애들 뭐 2K 플러스 1이라며 거기에 더하기 2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2요. 그리고 뭐야? Z라고 하는 애 앞에 3 붙었네. 플러스 3에 K-3은요? 마4요.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우리 상관이 없는 거지. 왜?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K 값을 찾아보자. 뭐야? 마이너스 6K, 그리고 2K, 뭐 3K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마이너스 K 하나 남겠고 1, 4, 왜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남게 되면은 여기다 한번 쓸게. 지금 4, 마이너스 9, 그게 지금 마사인데 마사 남고 2양 되니까 K라는 값이 제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X-1은요 뭐 4-2Y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꼴들을 정리한 것보다 K가 0이라고 하면은 즉 X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값은 1이었겠고 Y라고 하는 B라는 값 자체는 2가 되겠고 그리고 Z라고 하는 C라는 값 자체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지. 3개 곱하래요. 그러면은 뭐 1번 되시겠네. 앞부분에서의 뭐 연산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식을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게끔 가져야겠죠. 당연히 지금은 현실 즉시 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식에 대한 스킬을 사용해 이런 거를 바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문제들은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런 스킬들도 있다는 거. 네,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실수라고 했지만 주어져 있었던 준식 자체, 문제 자체에 나와 있어. 숫자 그냥 이럴 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할래? 저 A라고 하는 거 뭐 5 할게요. 저 뭐 B라고 하는 거 뭐 2 하고 싶어요. 뭐 그럼 C는 뭐 100 해도 상관없어? 뭐 D는요, 그러면 뭐 50 정도 줄까요? 중요한 거는 A, B, C, D는 0보다 큰 양수라는 상황이고 요 애들 같은 경우가 추후에 우리가 절대 부등식에서는 나와요. 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당연히 0보다 큰 거겠고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상황이라면 뭐 부등호 방향이 달라질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뭐 단순히 요 애들로 가보면 가 같은 경우 뭐 가보자. 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5분의 1과 2분의 1을 우리가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뭐 통분을 해주겠네. 그랬더니 너는 10분의 2, 너는 10분의 5. 오케이. 지금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즉 동등한 우리가 동등한 분자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분모가 더 큰 상황이었을 때라고 한다면 분모가 작은 방향의 애들이 더 크겠지. 뭔 소리예요? 통분해보세요. 보이죠? 네, 그래서 가는 우선 틀렸어. 여기 볼게요, 바로. A하고 B가 지금 우선은 주어져 있는 준식에서 A, B만 봤을 때 부등호 방향이 다음과 같고 C 역시 뭔데? 양수라고. 즉 내가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그대로 또 나도 봐보자. 지금 100분의 5 하나, 또 하나는 100분의 2 하나. 오케이, 너가 더 크게 되네. 조건 나. 성립되겠네요. 그리고 C제곱이랑 D제곱에서 이미 C라는 값이 우리는 더 큰 거를 알기 때문에 큰 애를 제곱한 게 당연히 작은 애를 제곱한 것보다는 크겠죠. 안 되겠다. 오케이, 보자. A하고 B요, C하고 D요. 큰 놈끼리에 대한 곱, 그리고 작은 놈끼리에 대한 곱인데 당연히 라는 성립이 되겠다. 요 정도에 대한 케이스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면서 계산을 해줘도 될 텐데 요 꼴 자체가 조금 더 짜증이 나게 나온다면
누군가는 음수가 될 거고 누군가는 뭐 0하고 1 사이에 대한 분수가 될 거고 그런 애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 자, 보자. 안 돼, 왜? 여긴가? 여긴가? 오케이, 4번. 네,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오케이, 정수입니다. 제발 실수랑 정수랑 헷갈리지 마세요. 실수는 우리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1하고 그래. 정수 상황이 아닌 실수 상황이라면 1과 2 사이에 있는 혹은 1과 3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실수를 찾아라. 미친 듯이 많겠지?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1에 가장 가까운 수를 물었을 때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 1에 가장 가까운 실수 0.1? 0.001? 0.0001? 많다고. 그치만 뭐 자연수든 정수든 그러한 조건을 준다면 1에 대해서 가까운 자연수는 우리 2가 될 수 있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정수라고 하는 애들은요. 이런 식으로 우선은 나뉠 거야. 세 가지로 나뉜다고. 얘가 지금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자연수로 부르겠다는 거. 그래서 정수는 우리가 쉽게 세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저 2차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야. 만약에 내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를 D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의 값이 0보다 커요. 0이랑 같아요.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실수인 두근을 갖고 있고 너는 지금 중근이 되겠고 너는 지금 뭐 허근이라고 할게요. 허수인 애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저 2차 부등식을 살짝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예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준식을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들 참고로 요거죠. 판별식이 우리 예를 들어서 y는 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대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다라고 부르게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프라임을 이용, 즉 x의 개수의 절반을 이용한 공식은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로 하여금 체크를 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 이러한 꼴에서. 그래서 우선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얘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판별식에다가 넣어서 봤더니 판별식에 넣었을 때 저거 프라임 공식으로 갈게요. 2의 절반 1, 그리고 나서 마사에 플러스 4가 붙었어. 얘 0보다 크네? 그럼 뭐야? 분명히 얘한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조금 실근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근해 공식을 쓸 겁니다. 자, 근해 공식도 뭐 요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에 우리가 x의 해를 찾는 거잖아. 그러면 근해 공식 자체 x라고 하는 해를 찾는 거는요. 2a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요. 요런 애들이었지. 요런 애들이었지. 요가 아니라 요런 애들이었습니다. 고로 이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경우를 판별식으로 하여금 0보다 커 뿔마가 존재해. 0이야? 그러면 중근 하나. 0보다 작아 허수가 나오면 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고 무튼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줄 거는 뭐야? 근을 판단을 하겠다고. 그래서 근해 공식에다가 얘를 넣어서 똑같이 넣습니다. 만약에 얘도 프라임 가실 거면은 마이너스 b 프라임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우선 제가 근을 바로 쓸게요. 주어져 있었던 근 자체 지금 마이너스 1에 뿔마 루트 5야. 그러면 우리가 이때 만족하고 있는 정수를 물어봐. 요 경우에 대해서도 2차 부등식에 대한 베이스는 살짝 있어야죠. 왜냐면 지금 0보다 작기 때문에 1이요,
이거 125가 아니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가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요 어떻게 지금 꼴들을 확인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 루트 5라고 하는 자식이 여기다 쓸게요. 루트 5의 크기를 좀 판단을 해보는 거야. 요 루트 5는 양 사이드에서 근호를 벗겨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루트 4보다는 크다. 그리고 루트 9보다는 작다. 그럼 루트 4는 2잖아. 루트 9는 3이고. 고로 루트 5라고 하는 애는 2점 어쩌고 저쩌고요. 요렇게 애들이 나오겠지. 자, 그랬더니 요 애들한테서 얘가 그대로 2점 어쩌고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3점 어쩌고요. x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2점 어쩌고 저쩌고를 빼주겠대. 그러면 얘는 1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애들이 남겠죠. 그리고 뭔데? 그 경우에서의 정수 x래.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마3, 마2, 마1 그리고 0에 1까지 애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답이 5개니까 4번이 되시겠네요. 각각의 경우에서 계산 실수는 늘 발생이 되더라고 나도. 그래서 연습을 시간을 재면서 좀 체크를 하는 게 좋겠고 네, 5번 또 빠르게 가봅시다. 우리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 얘는 결국에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어떠한 원점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직선 사이의 거리. 즉 저놈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체크해달라는 거. 요런 애들이었습니다. 어떠한 한 점인 P라고 할게요. x1, y1이 있고 하나의 직선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요. 요런 애들이 있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d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경우에 대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지금 a의 x1 플러스 b의 y1 플러스 c까지 얘가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귀찮겠다. 왜 1번, 4번 봤더니 나 이거 하나씩 해주기가 짜증나는데요. 근데 살짝 더 보자. 지금 3x-2y 즉 분모 자리에 우리가 전부 다 1번 동그라미 볼게. 2번 동그라미 볼게.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에서 각각 애들을 해주지 않아도 분명히 저 거리 공식에다가 넣게 되면은 루트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요 애들이 9에서 플러스 4요. 그리고 원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전부 다 죽어.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이겠지. 그게 뭔 얘기야? 지금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은 결국에 루트 9 플러스 4로 분모가 전부 다 똑같은 경우고 분자의 값만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분자의 값만 조금 비교를 해보면 되겠지. 너는 마이너스 1 남아, 너는 1 남아, 너는 3 남아, 너는 마4. 그러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애들은 뭔데? 거리를 의미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수. 즉 음수라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었고 고로 우리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네. 그냥 무작정 다 대입을 하면서 가셨을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규칙이 보인다면 그 경우를 확인해 주는 게 좋고 네, 그 다음 거 6번 봅시다. 직선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또 나왔습니다. 요런 애들도 나중에는 전부 다 막 우리가 뒤에도 마찬가지고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살짝 빨리 할 수 있는 스킬은 있어.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우리가 주어져 있었던 애들한테서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대로 볼 겁니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우리가 저 직선으로 바꿀게. y는 만약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k다 라고 하고 체크를 해보면
x라는 자리가 0이다 라고 하면은 y라고 하는 값 자체는 뭐 2k만 남겠고 예를 들어서 y가 0이다 라고 하면은 x라고 하는 자리에 남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즉 뭘 얘기한 거냐면요. 저 x절편과 뭐야 왜 안 써져? x절편, 지금 y절편을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y가 0일 때의 x의 값, 또 얘는 x가 0일 때의 y의 값, 이런 식으로 뭐 나오겠지. 그래서 봤어요.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려고 주어져 있었던 준식에서 한 번씩 봤더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요 식으로 바꿔서 애들을 봐도 되겠다. 근데 뭐 나 그냥 바꿨지만 저걸로 갈래. 왜냐면 x자리 지금 0대잖아? 그러면 y라고 하는 y절편이 된 게 2k이고 그리고 또다시 y라고 하는 애들을 지금 없앤 게 아니고 이때 없앤 게 아니고 0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 준식에서부터 2x가 2k가 되면서 우리는 k다 2 나눴으니까 그 애들을 지금 x절편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를 지금 x절편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주어져 있었던 애들 보니까 얘 지금 음수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나타나줬을 때 누구야? 요 자리에 붙게 되는 y절편, x절편에 대한 애들이 얘는요 0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2k이고요. 얘는요 k예요. 그리고 요 경우에 대한 넓이가 지금 뭐야? 36이라는 거네. 그럼 주어져 있는 준식대로 가자. 2k 곱하기 k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한 거 36 된다라는 이야기네. 오케이? 이렇게 했더니 k제곱 36이요. 따라서 우리는 k의 값 6이라는 값으로 저기 주어져 있는 4번을 또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오, 빨리 말하니까 아주 머리가 아파요. 네, 볼게. 또 7번, x에서 y로 가는 뭐다? 함수야. 자, 함수라고 하는 거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왜? 함수라는 거는 결국에 이 x가 y라고 하는 놈한테 하나씩 대응, 즉 찍을 것만 있으면 돼. 그게 함수야. 그 얘기는 뭐다? x라는 정의역이 y라고 하는 공역 자체를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한 놈만 선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한 체계 상황으로서 우리가 x를 먼저 판단을 하면은 마이너스 0, 2 그리고 뭐 여기는 f에 대한 함수식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고 y에 대해서 또 0, 1, 2, 3, 4 즉 함수 자체는 뭐다? x라는 애가 정의역이라고 표현할게요. 정의역 자체가 하나씩 y라고 하는 애들한테 뭐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가 봐보자. 마이너스 2요. 네, 2라고 하는 놈 찍을 수가 있었어. 0, 0은 찍을 수 있어. 근데 2가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2가 없네. 그러면은 정의역은 무조건적으로다가 하나씩 대응이, 즉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없다고. 그럼 가는 안 되겠지. 나봐보자. y는 절대값 x라고. 그럼 뭐 마이너스 2가 찍을 거 2가 되겠고 0도 0 되겠고 2도 2 되겠네. 똑같은 애를 두 번 찍었어요. 가능해요? 예, 됩니다. 왜? 함수다라고 하는 거 뭐라고? 정의역 자체, 요 x가 하나씩만 y에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니까 이 x가 두 번 찍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같은 값은 찍어도 되겠지. 되겠다. 네, 그리고 y는 x제곱을 쑥 봤더니 뭐 마이너스 2 4굴 넣을 수 있고요. 0은 뭐 0이 되겠고요. 2도요 4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나하고 다로 두 가지의 케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또 봅시다. 우리 8번 볼게요. 우선은 8번에서는 뭔가 낯설은 기호가 나와요. 근데 그 낯설은 기호 자체는 누구냐면요. 합성함수라는 애와
역함수라는 애예요. 당연히 이런 함수 파트에 대한 깊게 이야기할 거는 전부 다 특강으로 넘겨서 보겠지만 지금 이 합성 함수 자체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것만 얘기할게. 즉 우리가 합성 함수는 A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도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 B라고 하는 애에서도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 C도 구하고 싶어. 근데 연달아 얘네들을 우리가 너를 구하고 너를 구한 다음에 너를 구해. 귀찮다고. 그래서 얘도 뭐야? 하나로 합성을 시키면서 야 A에서부터 뭐 D까지에 대한 상황을 하나의 기호로 표현해 줄 테니까 그 기호가 보이면 얘네를 하나씩 값을 구해서 합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기호가 요런 애들이고 역함수라고 하는 애들은 우선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만 그러한 경우에서 거꾸로 갈 거야. 아까 전에 X라는 정의역이 지금 선택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다시 Y라고 하는 애들도 일정한 조건이 붙었을 때 거꾸로 보내버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때의 기호로는 지수 자리에 이러한 애들을 낄 거고요. 우리가 지금 요 문제를 풀 때의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붙습니다. 우선 첫 번째, G에서 요 애들이 F의 역함수의 1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할 F의 G의 저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는데요. 네, 역함수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공식이다 정도로 저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식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접근을 해도 된다만 언제 그러고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다시 역함수에 대한 성질 중에 하나로 만약에 F라는 A가 fx라는 그 자체에 A가 대입이 돼서 B라는 값을 하나만 선택했다고 할게. 그러면 얘는 역함수의 상황에서는 B가 선택하는 게 A구나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볼 거야. 즉 우리가 먼저 구하려고 하는 애는 F에서의 역함수의 1이야. 그래서 그 애들을 만약에 내가 K다라고 조건을 준다면 요 애들은 F 자체에 K를 대입했을 때 1이 되는 상황이겠고 그럼 주어져 있었던 저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들 즉 2k 플러스 1은요 1이요. 따라서 K는 0이요. 이런 식으로 값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값은 0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G에서 다시 0을 넣었을 때 값을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 0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다. 또 얘도 가보자. 우선은 너 역시도 우리가 먼저 찾아줄 거는 G에 대한 역함수에 대해서 1을 넣었을 때 값으로 요번에는 누구 줄까? 그냥 A라고 줄게요. 그럼 A라고 하면은 얘도 본래의 식에서는 G에서 A를 넣었을 때가 1이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저기 있는 저 식에 2A는 1을 넣었어. 그랬더니 A라는 값 자체 2분의 1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즉 A가 2분의 1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줄 건 F에서의 2분의 1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2분의 1 넣었어요. 그랬더니 2 나오네. 그리고선 뭐 해주래? 두 개를 지금 빼주래요. 첫 번째 저거 나온 거 0 나왔고요. 두 번째 저기 나온 거 2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되겠지. 또 봐보자. 네, 유리함수요. 유리함수에서 우선은 저런 식으로 x하고 분모에 있는 x하고 분자에 있는 x가 차수가 동등한 거. 즉 xx의 차수가 더 높을 수도 있겠고 이러한 경우에서의 식변환을 우선은 할 수가 있어야 한다만 요 얘기만 조금 하면은 어떠한 유리함수가 예를 들어서 존재를 한다라고 해서 저거는 식만 조금 정리를 칠게요. 우리가 요 상태에서는 점근선이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 즉 2차 함수에서도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바꿔줘야지 우리가 꼭지점 좌표를 알 수 있듯이 지금 이러한 유리함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유리함수를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어져 있었던 이러한 유리함수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보면 돼.
분모하고 똑같이 생긴 우리 분자에 대한 꼴을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요 애들을 단순히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x 플러스 1에 있는 분모랑 똑같은 애들을 위에다가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치만 준식 자체는 변하면 안 돼. 고로 3x 플러스 3 마이너스 5 요렇게 애들을 정리를 하고 얘 하나, 얘 하나 그렇게 나누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뭔데? 점근선을 파악할 수가 있어. 왜? 점근선 자체는 x는 마이너스 1이요, y는 3이요. 요런 애들이거든. 그런데 그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애들은 무조건이야. 지금 주어져 있었던 요 식에서 분모에서 x의 점근선 판단. 그리고 위쪽에 x의 개수 자체가 무조건적으로다가 y라고 하는 애의 점근선이 될 수 있고 이때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표현은 점근선의 교점을 의미합니다. 고로 마이너스 1과 3에 대한 애들로 정답 2번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빨리빨리 넘어가서 오케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푼다면은 거듭 제곱에 대해서도 풀 것이고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도 풀 거야. 그리고 로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성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과 11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진작에 몇 가지의 문항을 내가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꼴이 필요, 즉 성질을 알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밑이 이렇게 동등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빼기는 어떻게 진수끼리 나누기 그리고 곱하기가 될 수 있는 진수의 곱은 따로 어떻게 더하기로 해서 나눌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케이스는 우선은 성질이 필요하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요 파트 지수 로그에 대한 계산을 많이들 헷갈려해서 그래서 얘네 좀 넘겨놓고요. 후다닥 12번으로 좀 갑니다. 네, 지금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항상 성립은 어떠한 값을 넣어줘도 얘는 무조건적으로다가 성립이 돼야 돼. 예를 들어 갖고 요것만 우리가 x축 자체가 즉 뭐야?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나랑 요런 애들을 봤을 때 지금 2차식이고요. 2차 방정식이고요. 2차 함수입니다. 근데 이때 y 자리가 0이 돼버리면은 결국에 너네 두 개의 모양꼴이 똑같아. 고로 우리는 2차 함수와 즉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좀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y가 0이 된다는 거는 x축이고 저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4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지. 그러면 x축보다 큰 경우인 이 경우에서 뭐야? 무조건적으로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발생이 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뭔데? 개형이 결과적으로는 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경우 따라서 얘는 판별식에 넣었을 때 0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판별식에 또다시 넣었더니 너가 됐고 그래서 주어져 있었던 애들 a 플러스 4 한 번, a 마이너스 4 한 번 해결을 했더니 얘는 알파라고 하는 애가 마사 한 번 4가 되면서 주어져 있었던 값 2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이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치만 제가 오늘 조금 더 포인트를 잡고 계산을 한 거는 약간의 1학년 베이스라고 할게. 1학년 베이스에 대한 애들의 풀이를 한 거고 2학년에서 조금 더 필요한 뭐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이런 애들도 있고 아까 전에 뭐 10번, 11번 같은 케이스는 지수, 로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뭐 생기초에도 담아놨고요. 그리고서는 요 애들에 대한 공식이 연습이 된 다음에 이거 틀렸었던 부분들은요. 그리고 나서 얘를 봐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무조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로 우리가 상반기 어떤 거 현실 직시 모의고사를 후다닥 조금 마무리를 했고 요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요 부분 조금 더 필요해요. 설명이 이런 거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